법이 있다면은 그 전역을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하거나 예. 아니면 그 전역을 시키게 되면은 퇴직금을 얘가 또 그 연금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뺏길 망정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조직에서 지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대로 퇴직시키면 안 되고 그 공문법에 그 있잖아요. 처벌한 다음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그 원칙을 지키려면 이걸 현역에다 놔두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처벌해야죠. 예.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또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태훈 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무관들의 마인드 자체도 이미 얘들이 종속적인 존재로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우리가 설사 예를 들었고 최강욱 같은 검사가 하나 있어. 군 검찰이 네. 그 해갖고 기소를 해. 아니 벌써 수갑 채웠죠 그러면. 아니, 수갑 채워갖고 일단 재판을 넘겨. 또 재판을 넘기면 가운데 있는 재판장이 법은 진짜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그거 재판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이제?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네. 이제 7월 1일부터 7월 7일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도의 군사 지식을 요하는 재판 이외에는 모두 법무관이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재판장도.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재판장은 법무관이 할 수 있는데 서열이 높은 사람은 한 명이 있긴 있어야지 재판부에. 그러니까 합참원장 처벌 받는 거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 제가 법을 좀 봐야 다시 되겠네.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데 이 구조 하에서 이 사람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온데 가는 데마다 나쁜 짓을 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보나 그 고발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 기무가 나를 미행해가지고 감시해서 보복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니까. 네. 군대라는 게 그 군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물리력으로 다가오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를 어떻게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 당했는데 괜히 내가 가서 얘기했다가 임태훈 소장한테 얘기했다가 내 자식 나중에 일종의 블랙리스트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일단 박찬준 좀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국방부가 정책연구관으로 보내는 방안을 지금 검토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정책연구관?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일은 없는 그런 바직으로 이제 내보내는 건데.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요. 징계위원회 구성은 안 되고. 사법 처리를 그 기간 동안 하겠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정책연구관을 주는 이유는 뭐 취업도 알아보라고 뭐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군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보직 해임 상태거든요. 그럼 보직을 3개월 안에 못 받으면 또 자동으로 전역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되고 하니까 무슨 보직을 하나 주긴 줘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있는 자리로 이제 정책연구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전례가 없지 사실은. 전례가 4개짜리가 정책연구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갔냐면 교육사령부 이런 데가 있는데 교육사령관은 3스타야. 근데 밑에 정책연구관은 4스타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한 것처럼 깔끔하게 구속을 하면 돼 바로. 그러니까 그걸 안 해. 군 검찰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한면합사 부사령관 포스타를 할 때도 얼마나 방해를 하고 그랬겠어요. 그 심지어 뭘 하라고 하면 결제하는 사람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역 포스타를 구속하는데 내 이름을 남기면은 지가 나중에 예비역사에서 매장된다는 거야 군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이 송광석 대령이라고 육사 50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 들겠습니까? 육사 편 들지. 육사 편 드는 거죠. 예, 원래는 이 양반이 속 못 쉬게 하는 분이 당장 구속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압수수색이라도 해야죠. 압수수색이라도.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어요. 일정 정도. 그러면은 의심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물 세트가 막았고 세도했다. 그럼 이건 뇌물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이 취임 사태 그 얘기도 했더만. 자기 국민들에게 뭐 법의 정의를 뭐 바로 세우고 어쩌고 이런 소리 했더라고요. 강찬주가? 아니요. 송광석이. 네, 그래서 웃기고 있네 이랬는데 법률신문에 났어요. 그거. 법률신문에 난 걸 해명하라 그래야 돼. 여튼간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휘관이 야 뭐 그렇게까지 뭐 해야 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도 이런 거는 다 털어가지고 없다는 걸 의혹을
그렇죠. 공개해야 된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고 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뭐 처벌이 불가능하다니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리고 장관이 형사 입건 시키라고 하니까 입이 대빨로 튀어나와가지고 기자들이 전화하니까 불만에 가득 찬 표현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걸 털면 장군들의 꽁짓돈 이런 게 나올까봐 겁나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적폐인데. 사실은 공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사거든요. 관사인데 이제 사단장 이상이 되면은 공관이라고 자기들끼리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공관, 그렇죠. 장관 공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관이라는 건 다 장관급 이상이에요 최소한. 예. 그런 사람한테 공관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별 2개 3개짜리들이 지네가 공관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고. 관사예요, 관사 쉽게 얘기하면. 관사죠. 정확히 말하면 관사예요. 네. 관사인데 계급 낮은 사람들 사는 집을 관사라고 하고, 쥐들은 공관이라고 그래. 장군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별도로 분리된 사회에서 왕노릇하는 그 재미를. 특권의식이죠. 그렇게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이 저렇게 된 이유가 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자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를 쳐 이런 거잖아. 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하거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한 학교 동문들이 다 해먹는 구조예요. 육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교만 나오면 누구도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구조야. 대한민국 포스타 중에 육사를 안 나온 사람이 회사 나온 사람, 공사 나온 사람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주는 ROTC랑 3사 출신 1명. 그거 빼고 다 육사란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못할 일이 없어요. 응? 지들이 마음을 먹으면.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고치려면 다 법을 다 바꾸고. 네, 그렇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통탄하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서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좀 차단됐다라는 거를 민주화의 상징처럼 얘기하는데 민주화라는 건 그런 현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랑 제도로 완성이 돼야지 민주화가 구축됐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 얘들은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더라고. 자기가 근무하던 부대에 지 친구가 검사로 있어서 신기한 마음에 놀러 갔었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군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누가 하나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사단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목욕을 하고 나가니까 어디에 이렇게 빨간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하나 있고 병사들이 그 앞에 수건을 들고 서 있더라. 그럼 나오면 그거 닦아주는 거지. 그걸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고 군인들이 간부 목욕탕이라고 했었는데 거기를 가면은 수도꼭지 하나마다 다 별판이 붙어 있어. 그리고 그 지휘관이라는 자가 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탕에를 못 들어가. 한 명도 못 들어가. 거의 저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더니 들어와. 근데 바깥에서 보는 애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내가 계속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자꾸 말 걸고. 아, 물이 너무 뜨거운데 찬물 좀 틉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양말 뭔데, 계급이? 그건 사단장이었지. 투스타가. 그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아니, 그 사람 내가 이제 누군지 알죠. 알지. 참모 내가 왜 몰라. 맨날 아침에 회의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법무부 건물 바로 소령이지, 소령. 그때는 소령도 아니었어. 그때는 대위였을 텐데. 법무부 바로 옆에가 목욕탕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1등으로 가는 거야. 법무부 옆에 목욕탕이 많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허름한 데다가 법무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내 1등으로 가는데 항상. 그러니까 빰빠밤 하고 나면 바로 목욕탕으로 가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가니까 물이 뜨거워요. 그 뜨거워가지고 내가 아침에 좀 많이 뜨겁게 해놓고 식을 걸 염두에 두고 저녁 때예요. 퇴근하고. 그래도 물이 뜨거워서 내가 찬물을 틀어가지고 나의 적당한 온도를 맞춰놨어. 딱 했는데 사장장이 2등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딱 들어왔는데 뭐 나가라고는 못 하잖아. 그렇지. 또 혼자만 하려는 그게 없으니까. 하물며 또 법무관인데 얘기하면 인사 참모나 이랬으면 지가 알아서 기어 나왔어. 그렇지. 근데 법무 참모니까 뭐 어쩐지 말든지. 제가 또 아니 목욕탕에 한 명만 들어가는 법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 이제 물 온도도 내가 맞춰놓고 좋다고 딱 누워있는데. 여기 무서운 존재거든. 이렇게 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물이 자기 생각한 것보다 지금 차갑잖아요. 원래 나이 들면 뜨거운 물에 있는 맞아, 거잖아. 뜨거운 물 좋아해. 뜨거운 물에 있는 거잖아. 뜨거운 물 좋아해. 뜨거운 물에 지지러 왔는데 물이 찬 거야. 새파란 대위가. 그래서 나는 이제 법무참모가 딱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딱 있는데 경례도 안 붙이고 목욕탕에서 뭐 경례를 해. 근데 걔들은 경례해요. 그렇지 걔들은 하지 마. 네. 빨가벗고 이거 하는 거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용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새 때가 불었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갔는데 누가 하나 군복을 입고 전투하는 신인처럼 막 뛰어들어와. 우리 본부대장이야. 소령. 이거 왜 여기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셔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이 물을 누가 온도를 낮춰놨다고. 이 선수는 임무가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그 온도를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야. 사단장이 좋아하는 온도를 기억하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서 그걸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야 물이 차다 얘기했겠지. 그냥 바로 연락 받고 튀어온 거야. 그걸 지가 틀면 되지 뭘 또 그걸 불러. 아니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혹시 확인하고. 이제 목욕탕 관리병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딱 와보니까 내가 거기 딱 누워있거든.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아니 참모님 이거 혹시 찬물 틀었습니까? 그래서 아니 물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이거 틀어서 좀 맞췄다. 이거 뭐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이거를 사단장님 만드는 온도로 내가 이걸 맞춰놨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사단장이 지금 목욕을 안 하고 삐져갖고 갔다는 거야. 자기는 어떡하니? 정말 진짜. 그래서 내가 다음날 내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다음날 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온도를 좋아하시는 줄 모르고 제가 그랬으니까 혼내지 마라. 근데 거기서 그러면 또 어떻게 화를 낼 거야. 못 내지. 법무참모가 얘기하는데. 그렇죠. 웃으면서 그냥 굉장히 너그러운 듯이 아니야 내가 어저께 그냥 목욕하기가 싫어서 그냥 나온 거야.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목욕탕에 따라갔지 내가 또 혼낼까봐. 그래서 가서 있었더니 이제는 내가 그 장면을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목욕탕에 탕에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갔는데 한 명도 안 들어가 거기를.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아니 머리 감고 했으면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오냐고 또 그런 거야 거기서.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주위의 사람들한테. 다 장교들인데. 참모장 무슨 부사장 선수들 대령들 소령들 중령들 막 있는데 들어오라고. 왜 여기 자리 있고만. 그것도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나중에 내가 이제 다 씻고 나가니까 누군가가 얘기했겠지. 참모장이 나 이렇게 부르더니 원래 군대에서는 그 사단장이 들어가면은 같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아주 그 예의 범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태리 타올에도 별이 수놓아져 있고. 그럼 별이 쓰는 거야? 옷장에도 별판을 붙여. 그게 뭐냐면 이제 전용이라는 거지. 전용. 별 2개면은 사단장 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수도꼭지에도 별을 붙여놓고 못 쓰는 거야 그 사람 아니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나는 나중에 또 이제 그때 그랬으면 내가 다음에 안 그랬어야 되는데 군단 법무참모를 또 하러 가가지고 거기 목욕탕에 가가지고 소령이 그때 이제 소령이 됐지. 군단 법무참모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는 목욕탕 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 수도꼭지에 앉아가지고 또 이제 이 때 뺏기는 거야 하잖아요. 한참 하고 있었어. 그 누가 하나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해 자꾸. 이렇게 봤더니 군단장이 자기 자리인데 내가 앉은 거야. 별 3개.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가 이제 애매하잖아. 아무도 앉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기도 그렇고 거기 별판 붙어 있는데 나는 못 받고. 별판이 다 붙어 있어? 그렇다니까 수도꼭지에 별판을 붙여놓는다니까. 그 자기 전용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못하고 딱 보니까 이제 다른 놈 같으면은 알아서 비킬 텐데. 비킬 정도가 아니라 뭐 난리 나죠. 그렇지. 나는 한참 열심히 때를 베끼고 있고. 법무참모잖아.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거든. 아니, 그 무서운 게 아니고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해봤자 안 된다고 자기만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겁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더니 옆에 가서 앉아. 그러니까 또 별 하나짜리 참모장이 와가지고 막 나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군단장님 자리래. 그래서 이번 수도꼭지가 군단장 자리가 있냐고 하면서 딱 봤더니 별판이 붙었는 거야.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
예.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법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요즘 법무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법무 참모들은 계급이 낮잖아요. 낮아도 헤드 테이블에 앉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소권을 쥐고 있고 수사권도 일부 쥐고 있고 뭐 헌병이 인력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재판권을 쥐고 있으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겁내는 게 사회 나가면 검사, 판사, 변호사 셋 중에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옷 벗으면 민간인 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 경찰에 단속받고 음주 단속받고 이런 거 싫어하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게 커요. 이제 그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모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군대에서는 육사를 나와서 별을 달면 지 맘대로 다 하잖아요. 얘들은 바깥 사회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네? 힘센 사람 권력자는 바깥 사회에 다 있는 것이고 거기는 이게 민주적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놈이 왕이다. 힘 있는 놈이 무조건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뭔 생각을 하면 군대는 육사가 지배하고 바깥에 나가면 서울법대가 지배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불행한 거야. 그런 세상을 사니까. 그러네. 이거 정말 알고 보면 처음에는 분노하는데 좀 알고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애들을 보내는 거 아니야 군대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고치냐고 이거를. 뭐 어떻게 고치긴요. 저기 공약대로 하면 되죠. 공약이 뭐였어? 군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하고 상시 부대 방문권 주고 군인권 보호관 제도는 민간인으로 하고. 그렇죠.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이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독립적인 이제 국가기구에 딱 만들어서 언제라도 24시간 언제라도 통보하지 않고 부대에 쳐들어갈 수 있는 군인권 보호관. 이게 이제 국방 옴부즈만이라고도 하고 국방 감독관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3인당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했죠. 독일, 스웨덴 이런 다 하고 있는데 이 법은 통과돼 있어요, 지금? 아니요. 법안만 올라가 있는데 백혜련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이게 대통령 공약에 들어갔나요? 예, 들어갔죠. 저희도 그러니까 10대 공약으로 내걸고 그걸 그렇죠. 받았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관에서 공관병이 맞았다. 어느 날 전으로 따귀를 얻어맞고 바로 군인권 보호관실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군인권 보호관실 직원이 그날 바로 가가지고 공관을 털어. 그래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확인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걸 또 거기서 끝낼 게 아니고 군사법제도 개혁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감옥 가보셨겠지만 우리 봉도사님 몇 개월 있었어요? 1년 4개월. 1년 4개월. 그 가석방 받아서 1년 4개월 있었던 거죠. 그렇죠. 봉도사님 가셔서 보셨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 보셨죠?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이미 폭행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부대마다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이 군인권 보호관 진정함이 쫙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면 또 지그들이 그거 수거해 갈 거 아니야? 아니 그 수거를요. 못하게 하고? 아니요. 교정시설은 교도관이 수거를 하는데요. 밀봉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뜯어볼 수 없어요. 뜯어볼 수 없죠. 뜯어봤다가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게 해야 그대로, 돼, 세게. 그걸 그대로 우편으로 붙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붙여도 되는데, 이걸 이제 군대는 조금 더 각색해서 해서 진정함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른 형태로. 왜냐하면 그거 장난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걸 깨야 되는 게 뭐냐면 군인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입대하면 너네 여기서 있었던 일 그렇지, 뭐라도 얘기하면 안 돼 밖에 다 군사기밀 처벌받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것에 겁을 먹어서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있다. 뭐냐면 모든 훈련소는 그 몇 주 훈련 받죠? 6주. 6주 훈련 받으면 그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 군인권보호관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군인권보호관이 무슨 역할을 하고 군대에서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씀인데 군인권보호관이 지금 없더라도 사실은 그 신병교육이나 장교양성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같은 거를 반드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저질렀던 그 나쁜 짓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현대사에서. 예.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안 근데 시키죠. 그건 절대 안 하고 예를 들면 군법 교육,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걸 해.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협박하는 거야. 너네 이런 일을 하면 처벌받는다. 예. 그리고 심하게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군대 안에는 검증되지 않는 이상한 속설 풍문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위수 지역의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위헌. 없어.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여기다가 견장을 단 사람은 전시에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으로 쏴주게 버려도 된다. 라는 이상한 소문이죠. 완전 근거 없는 낭설인데 그런 얘기들도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 훈련소에서 인권교육 해야 되네. 그럼요. 네, 아이고 심지어 옛날에 우리 저기 대학생 때 애들이 군대 가면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기 편지를 쓰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마침표를 찍으면 암호로 오인돼가지고 그 문제된다고 처벌받는다고 마침표를 안 찍었어 애들이 편지에다가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이상한 저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군인권센터가 예전에 육군훈련소 앞에서 군인권 카드 한번 나눠준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수거를 자진 수거 요청을 하더래요. 들어가자마자. 네, 그래서 그날 저희가 2,000개를 뿌렸어요. 근데 1,000개는 부모님들이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500개만 수거됐다는 거예요. 500개는 꽁찼다는 거지.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교육을 하면 우리 선전해 주는 거밖에 안 돼요. 돌대가리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는 공문을 쫙 내려보내요. 6번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해군, 공군. 인권센터 접촉하지 마라. 네, 군인권센터에 전화하면 외부에다가 알리는 거기 때문에 징계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쫙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 여기 전화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바보들이요. 윤희병 사건 때 경질된 권우성 육군참모총장 때, 우리 아미콜이, 아미가 육군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특허청에다가 상품권 신청을 냈어요. 상표권 신청을. 그래서 저희가. 상금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아니요. 자기들이 등록을 해버렸어요. 선점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총선 끝나고 바로 특허청에서 우리 손 들어줬어요. 네, 선사용권이 먼저 군인권센터에 있고 이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 군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훈련소에서 인권교육하고 그다음에 사법제도를 개편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처벌받는데 이제 군에서 처벌받지 않고 이 사회 나와서 재판받아. 사회 나와서 재판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병사들 입장에서도 전혀 공포에 떨지 않도록 기무사가 절대로 민간인들을 못 건드린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육사 중심의 이 인사 체계를 바꿔야 되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70%를 장악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한 동문이 이게 골품제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게 육사가 성골 뭐 학군이 진골, 진골도 아니야. 육두품, 뭐 이런 식으로 여군은 없어. 잡품이야, 잡품. 그러니까 이런 제도 깨야 되고요. 저는 차제에 육사 없애버리고 그냥 통합 합동 사관학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예전부터 제가 지금 참여정부 때부터 다음 공약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이긴 한데 어쨌거나 하여튼 군대라는 게 뭔가 특별한 곳으로 인식되는 이거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그 말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인사가 이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사 중심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37기 이 박찬주가 37기입니다. 박지만 동기. 38기 이렇게 이제 이분들 다 집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39기들이 이제 전면에 그게 이제 어제 인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육사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뭐 육사 39기인 한데 1군 사령관이 3, 4, 17기. 그리고 이작 사령관이 이 박찬주가 있던 자리죠. 학군 21기, 8군 단장인 박한기 중장이 이제 진급을 해서 대장이 된 거죠. 학군 21기면 육사로 따지면 39기. 39기. 이게 처음이에요. 내가 알기로 별 4개 중에 이 진급자 중에 육사 아닌 사람이 2명 들어간 건 처음이야. 그렇죠. 그리고 39기들에 대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3군 사령관에 2군 단장 김은용 중장인데 이분은 육사 40기입니다. 그러니까 40기가 이제 사성장군 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39기 중에서는 과거 적폐 세력에게 기생했던 사람들 다 집에 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어쨌든 군 개혁의 그 신호탄은 쏴진 거네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검찰은 내부를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알고 있고 예. 군은 아직도 잘 모르는 점들이 많기 예. 때문에 하여튼 그 세세히 살피고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 어느 중요 요직에 최강을 갖다 박아놔라. 그건 그 얘기를 한 거지. 그거보다 사실 효율적인 건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런 곳에 이제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이 딱 가서 초기 세팅을 잘 해가지고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성역 없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밀어야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어차피 그걸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상임위원 자리 하나가 더 늘어나서 군인권 보호관이 거기 지정되고 그 밑에 본부가 생기고 40명이 직원이 TO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초기 세팅하면서 군이 장난질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적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 내용을 듣고 특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군인권 보호관 제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강욱 좀 데리고 가갖고 진짜 군을 왜 그러냐면 우리 군대 보내는 분들이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군 개혁을 하는데 군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아니 근데 오늘요 그 홍준표 씨가 뭐라고 한지 아시죠? 좌파 단체가 뭐 이게 지금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발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치겠.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의 좌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50만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 있잖아요. 그걸 국가 안보 아니야 이게. 저에 대한 이 루머가 지금 막 루머가 사실인데 병역 거부한다는 거 다 얘기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찌라시를 막 뿌리고 제가 개인 거 조선팔도가 다 아는 얘기인데 병역 거부를 안 했으면 오늘날 임태훈이 없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군 개혁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이력으로 다가오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를 어떻게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 당했는데 괜히 내가 가서 얘기했다가 임태훈 소장한테 얘기했다가 내 자식 나중에 일종의 블랙리스트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일단 박찬준 좀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국방부가 정책연구관으로 보내는 방안을 지금 검토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정책연구관?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일은 없는 그런 바직으로 이제 내보내는 건데.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요. 징계위원회 구성은 안 되고. 사법 처리를 그 기간 동안 하겠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정책연구관을 주는 이유는 뭐 취업도 알아보라고 뭐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군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보직 해임 상태거든요. 그럼 보직을 3개월 안에 못 받으면 또 자동으로 전역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되고 하니까 무슨 보직을 하나 주긴 줘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있는 자리로 이제 정책연구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전례가 없지 사실은. 4개짜리가 정책연구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갔냐면 교육사령부 이런 데가 있는데 교육사령관은 3스타야. 근데 밑에 정치연구관은 4스타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한 것처럼 깔끔하게 구속을 하면 돼 바로. 그러니까 그걸 안 해. 검찰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한면합사 부사령관 포스터를 할 때도 얼마나 방해를 하고 그랬겠어요. 그 심지어 뭘 하라고 하면 결제하는 사람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역 포스터를 구속하는데 내 이름을 남기면은 지가 나중에 예비역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거야 군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이 송광석 대령이라고 육사 50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 들겠습니까? 육사 편 들지. 박찬준 편 들지. 원래는 이 양반이 속 못 쉬게 하는 분이 당장 구속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먼저 압수수색이라도 해야죠. 압수수색이라도.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어요. 일정 정도. 그러면은 의심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물 세트가 막았고 세도했다. 그럼 이건 뇌물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취임 사태 그 얘기도 했더만.
자기 국민들에게 뭐 법의 정의를 뭐 바로 세우고 어쩌고 이런 소리 했더라고요. 강찬주가? 아니요, 송광석이. 네,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있네 이랬는데 법률신문에 났어요. 그거 그 법률신문에 난 걸 해명하라 그래야 돼. 여튼간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휘관이 야 뭐 그렇게까지 뭐 해야 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도 이런 거는 다 털어가지고 없다는 걸 의혹을 그렇죠. 공개해야 된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고 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뭐 처벌이 불가능하다니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리고 장관이 형사 입건 시키라고 하니까 입이 대빨로 튀어나와가지고 기자들이 전화하니까 불만에 가득 찬 표현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걸 털면 장군들의 꽁짓돈 이런 게 나올까 봐 겁나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적폐인데. 사실은 공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사거든요. 관사인데 이제 사단장 이상이 되면은 공관이라고 자기들끼리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국무총리 공관, 그렇죠. 장관 공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관이라는 건 다 장관급 이상이에요 최소한. 예. 그런 사람한테 공관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별 2개, 3개짜리들이 지네가 공관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고. 관사예요, 관사 쉽게 얘기하면. 관사죠. 정확히 말하면 관사예요. 관사인데 계급 낮은 사람들 사는 집을 관사라고 하고, 쥐들은 공관이라고 그래. 장군이라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별도로 분리된 사회에서 왕노릇하는 그 재미를 특권의식이죠. 그렇게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이 저렇게 된 이유가. 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자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를 쳐 이런 거잖아. 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하거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한 학교 동문들이 다 해먹는 구조예요. 육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교만 나오면 누구도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구조야. 대한민국 포스타 중에 육사를 안 나온 사람이 해사 나온 사람, 공사 나온 사람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주는 ROTC나 3사 출신 1명. 그거 빼고 다 육사란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못할 일이 없어요. 응? 지들이 마음을 먹으면.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고치려면 다 법을 다 바꾸고. 네, 그렇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통탄하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서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좀 차단됐다라는 거를 민주화의 상징처럼 얘기하는데 민주화라는 건 그런 현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랑 제도로 완성이 돼야지 민주화가 구축됐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얘들은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더라고. 자기가 근무하던 부대에 지 친구가 검사로 있어서 신기한 마음에 놀러 갔었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군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누가 하나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사단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목욕을 하고 나가니까 어디에 이렇게 빨간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하나 있고 병사들이 그 앞에 수건을 들고 서 있더라. 그럼 나오면 그거 닦아주는 거지. 그걸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고 군인들이 간부 목욕탕이라고 했었는데 거기를 가면은 수도꼭지 하나마다 다 별판이 붙어 있어. 그리고 그 지휘관이라는 자가 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탕에를 못 들어가. 한 명도 못 들어가. 거의 저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더니 들어와. 근데 바깥에서 보는 애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내가 계속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자꾸 말 걸고. 아, 물이 너무 뜨거운데 찬물 좀 틉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양반 뭔데, 계급이? 그건 사단장이었지. 투스타가. 그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아니, 그 사람 내가 이제 누군지 알죠. 알지. 참모대를 왜 몰라. 맨날 아침에 회의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법무부 건물 바로 옆에. 소령. 그때는 소령도 아니었어. 그때는 대위였을 때인데 법무부 바로 옆에가 목욕탕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1등으로 가는 거야. 법무부 옆에 목욕탕이 많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허름한 데다가 법무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 가까우니까 내 1등으로 가는데 항상 그러니까 빰빠밤 하고 나면 바로 목욕탕으로 가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가니까 물이 뜨거워요. 그 뜨거워가지고 내가 아침에 좀 많이 뜨겁게 해놓고 식을 걸 염두에 두고 저녁 때예요. 퇴근하고 퇴근하고. 그래도 물이 뜨거워서 내가 찬물을 틀어가지고 나의 적당한 온도를 맞춰놨어.
딱 했는데 사단장이 2등으로 완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딱 들어왔는데 뭐 나가라고는 못 하잖아. 그렇지. 또 혼자만 하려는 법은 없으니까. 하물며 또 법무관인데 얘기하면 인사참모나 이랬으면 지가 알아서 기어 나왔어. 그렇지. 이제 법무참모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제가 또 아니 목욕탕에 한 명만 들어가는 법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서 이제 물 온도도 내가 맞춰놓고 좋다고 딱 누워있는데 여기 무서운 존재거든. 이렇게 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물이 자기 생각한 것보다 지금 차갑잖아요. 원래 나이 들면 뜨거운 물에 있는 맞아, 거잖아. 뜨거운 물을 좋아해. 뜨거운 물에 있는 거잖아. 뜨거운 물 좋아해. 뜨거운 물에 지지러 왔는데 물이 찬 거야. 새파란 대위가. 그래서 나는 이제 법무참모가 딱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딱 있는데 경례도 안 붙이고 목욕탕에서 뭐 경례를 해. 근데 걔들은 경례해요. 그렇지 걔들은 하지 마. 네. 빨가벗고 이거 하는 거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용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새 때가 불었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나갔는데 누가 하나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은 차를 막 뛰어들어와. 우리 본부대장이야. 소령. 이거 왜 여기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셔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법이 있다면은 그 전역을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역을 시키게 되면은 퇴직금을 얘가 또 그 연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뺏길 망정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조직에서 지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대로 퇴직시키면 안 되고 그 공문법에 있잖아요. 처벌한 다음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그 원칙을 지키려면 이걸 현역에다 놔두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또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태훈 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무관들의 마인드 자체도 이미 얘들이 종속적인 존재로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설사 예를 들었고 최강욱 같은 검사가 하나 있어 군 검찰이 그 해갖고 기소를 해. 벌써 수갑 채웠죠 그러면. 수갑 채워갖고 일단 재판을 넘겨. 또 재판을 넘기면 가운데 있는 재판장이 법은 진짜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그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이제?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이제 7월 1일부터 7월 7일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도의 군사 지식을 요하는 재판 이외에는 모두 법무관이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재판장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재판장은 법무관이 할 수 있는데 서열이 높은 사람은 한 명이 있긴 있어야지 재판부에. 그러니까 합참원장 처벌 받는 거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 제가 법을 좀 봐야 다시 되겠네.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데 이 구조 하에서 이 사람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온데 가는 데마다 나쁜 짓을 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보나 그 고발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 기무가 나를 미행해가지고 감시해서 보복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니까. 군대라는 게 그 군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물리